누구의 집안에서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작은 균열은 시간이 흐르며 깊은 상처로 번져가고 때로는 가족의 운명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선택 끝에 시작된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몇 해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님의 건강도 한 해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버거워지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결국 아들 집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슬슬 나왔을 때입니다. 어머님은 한사코 요양원이라는 곳을 싫어하시기도 하셨지만 모두 각자의 이유로 경제적 여유도 없고 요양원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눈빛이 오간 끝에 그나마 직장과 집이 가까운 저희 가족이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사실 더 복잡했었을 것입니다. 아이 둘을 챙기며 맞벌이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니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길고 세대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절약을 몸에 새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억척스러움으로 자식을 키웠고 교육시키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한 푼이라도 흥정했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맞벌이에 바쁘고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시간과 편리함을 더 중시했습니다. 가끔은 조금 비싸더라도 가까운 마트에서 한 번에 장을 보고 주로 온라인 주문으로 많은 걸 해결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잔소리와 불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억울했습니다. 편히 살려는 게 아니라 빠듯한 시간 속에서 효율을 찾으려 한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 습관도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셨습니다. 헌옷, 낡은 그릇, 깨진 장식품까지도 아직 쓸 수 있다며 보관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불필요한 건 과감히 버려야 집이 산뜻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늘어나는 짐은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퇴근 후 편안히 쉴 수 없는 환경은 누적된 스트레스를 쌓아갔고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학원 시간표를 챙기고 과제도 직접 확인하며 다그치고 잔소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짜증을 내거나 씻으라는 말에 대꾸하며 반항하기도 했고 그 잔소리를 피하려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모습을 더 강하게 다잡으려 했고 하루는 어머님이 그 분위기를 보다 못해 나서곤 했습니다. 손주를 감싸려는 말이었지만 아내의 귀에는 마치 자신을 탓하는 말로 들렸고 자식 교육까지 간섭받는다는 생각에 아내는 참아왔던 불편함을 결국 드러냈습니다. 비수 같은 짧은 말들이 오갔고 그 말은 곧 서로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어머님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양쪽에서 쏟아지는 불만에 지쳐버렸고 집에만 오면 왜 싸움뿐이냐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집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위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결국 가방을 챙겨 말없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 어지러운 집안. 남편은 그제야 아내의 존재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숨이 늘고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지병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어느 날 급격한 혈당 쇼크로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어머님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얀 병실 불빛 아래 그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사소한 생활의 차이에서 시작된 불편은 결국 가족 모두를 무너뜨리는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없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남편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부부 사이의 갈등조차 풀리지 않은 채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드리워진 흰 커튼은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세월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한때 꼿꼿하던 어깨는 이미 힘을 잃었고 손등의 핏줄은 마치 세월의 골짜기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누구보다 강하다고 믿었던 어머니가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만 해도 형제자매들은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잘 돌보자.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교대로 지키자.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간병인을 둘 것인지, 교대로 돌볼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소한 논쟁은 곧 서로를 향한 불신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얼굴빛은 굳어지고 차갑게 내뱉는 말들 뒤엔 오래된 앙금이 묻어났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환자의 신음보다 자식들의 다툼으로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여전히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남편에 대한 증오였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연락에도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 쌓인 억울함과 상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미안함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는 감정들 속에서 아내는 일부러 더 늦게, 더 멀리 머물렀습니다. 집은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지내며 텅 빈 공간을 메우려 했지만 어머니 없는 집은 삭막했고 아내 없는 자리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이 놓여 있어도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는 얼굴 대신 굳은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은 길지 않았습니다. 겨우 1년 남짓.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어머니는 병실에서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봄에는 손끝이 차가워졌고 여름에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을이 오자 눈빛은 희미해졌고 겨울이 다가오자 몸은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힘찬 목소리, 따뜻한 손길은 사라지고 남은 건 점점 짧아지는 숨결뿐이었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가족들 사이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원망하고 불편해하며 병실을 찾았지만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환자의 곁에서조차 각자의 셈법만 따지고 있었고 며느리와 사위들은 뒷자리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등을 돌린 듯한 상황이 말 못할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어
오직 눈빛으로만 안타까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그만 다투어라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내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싶다. 는 그 한마디는 너무도 약했지만 남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아내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동안 마주하지 못했던 얼굴이 드디어 같은 공간에 서게 된 순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대 곁에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발걸음조차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약했지만 오래도록 기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너를 불러 고생만 시켰구나. 이젠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싶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남은 날들 부디 아끼며 살아라. 순간 병실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게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고 형제자매들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가족 모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겨진 것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후회와 함께 찾아온 작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용서했다면. 하지만 이제 그 물음에 답해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단 하나의 자리라는 것을. 가족은 미움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후회와 용서를 통해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건 바로 서로입니다.